지금 바로 보이시는가요? 지금 아직 화면 안 떴어요. 아, 네. 잠시만요. 아니, 천천히 하세요. 네. 근데 저쪽에서 보이는 거하고 이쪽에 보이는 거 다를 때가 있죠. 저쪽에서 화면 떴는데 여기는 안 떴다고 하는. 그러니까 보기를 눌러보십시오. 보기. 그 홈 바로 옆에 보기. 네, 거기에 전체 화면. 아까 그 전체 했는데 이상하게 안 뜨, 여기는 안 뜨는 것 같은데. 이 전체 화면 하니까 자꾸 화면 공유가 일시 중지가 돼버리네, 저희가.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비율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비율만 조정하면 될 거라는데, 네. 보내주시면 여기서 띄울 수도 있는. 자료 받았나? 아니, 예,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정도는 지금 보이십니까? 됐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뭐 개요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조금 현재로 이제 저희들 작업했던 내용들 먼저 간단히 설명. 건축은 그 사이에 이제 구조 형식이라든지 기둥 그리고 전체적인 도면 그리고 기계 쪽에서의 뭐 기계실 관련된 자재 반입구나 여러 가지 설비 공간들 그리고 이제 창호에 대한 규격,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구조에서는 집안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구조 형식하고 기둥 크기 그리고 간격 뭐 방식 이런 것들을 경제성을 감안해서 구조기술사가 지금 검토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나 전기 소방 쪽에서도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그 개통도라든지 설비 덕트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방식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희들이까지 뭐 다음 주까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전기 소방 등에 대해서 1차적인 기본 설계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대한 의견이 오늘 이후 뭐 한 4월 16일 지금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 빨리 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토목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 좀 심도 있게 각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조금 기준을 잡고 기준에 대한 보고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고 각 분야별로 지금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오늘 사실은 저희 자료에는 첨부를 해놨는데 오늘 회의가 마치고 나면 또 우리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들 지금 수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황 측량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조 형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스틸 구조, RC 구조 이런 데 저희들이 포스트 텐션 방식이 지금 조금 선택을 해야지만 우리 수영장이나 대공간에서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차적으로 구조 사무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조는 전체적으로 RC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장스팬 구조에 있어서 특히 시공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 감안한 일부 포스트 텐션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라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증할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설비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그 설비 환경 조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이론 공급하고 공조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수영장이나 그냥 기본 사무실 활동실 같은 경우 체육 활동실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련 감독들하고 각 설비나 전기 업체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쪽은 우리 그 인집단 이영재 수사님께서 체육시설 쪽하고 조금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기계 설비 분야에서도 뭐 개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수 공급에 대한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오배수에 대한 단지에 대한 방식들도 사전 조사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 기계 설비 설계 분야 계속 소화 부분, 자동 설비 부분, 에너지 전략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협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와 협력 업체들과의 저희 관계 정립은 다 끝난 상태고요. 각 부서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명 부분 역시 이제 저희들이 최초에 설계를 했던 디자인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전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안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되었고, 조경 분야에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조경에 대한 컨셉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 업무 협의 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분은 에너지 효율과 그다음에 에너지 점수 여러 가지 그 친환경 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여러 가지 예정 공정표 상으로 지금 현재 4월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 이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협의해서 분간 설계라든지 실시 설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파트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지금 현재 진행된 도면들은 저희가 조금 건축 도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조금 화면을 다른 파일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저희 진행되고 있는 이제 실시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PDF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조금 보기 힘든 부분은 기존 보고서상의 평면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 그 1층 옆에 띄워서 좀 화면 조금 크게 좀 내주세요. 네네. 썸네일한데 저거를 좀 없애버리면. 예, 예, 됐습니다. 필요할 때는 뭐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용량이 커서 그런지 뭔가 좀 상태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예. 사무실 요즘 부모도 되셨는데, 그 화상 시스템 갖추세요. 제 자리에서는 지금 잘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거 필요가 없잖아, 진짜 그죠? 그래서 지금 예, 도면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다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하고 이런 것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으로 보면서 같이 그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얼굴로 보고 조금 일단 구조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일정 평면도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동유관 나눔터에 있는 우리 이쪽 섹터에 대해서 가족센터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지금 두 차례 좀 주고받으면서 잠깐만 소리가 전체적으로 무슨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 하니까 소리가 지금 잘 안 들렸어요. 예. 그래서 가족센터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주고받으면서 공동육아 나눔터의 위치를 지난번에 담은던 의견으로 반영해서 지금 위치를 우리가 가족 로비 부분에 지금 위치를 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부출입구 앞쪽으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상담실과 교육실들을 한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상담실은 전실 구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담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맞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 좀 제안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기 활동실 부분들도 요구했던 주방하고 사무실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우리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센터에서 쓰고 있는 우리 동의 로비에 들어와서 그 출입구 사이에 있는 그 오픈된 소통 공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문위원들이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컨셉은 어쨌든 개방된 공간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구획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공간적인 장치를 통해서 분리됐다가 구분했다가 또 통합으로 썼다가 이런 묘책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청 평면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들과 실시 설계상의 문제가 없는 기둥 배열에 따라 실들을 지금 다시 수정, 배치,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의 의견은 사실은 가족센터의 의견만 저희들이 수용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혹시 관련 부서의 주부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각 팀에서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청소년 수련관. 네, 청소년 수련관부터. 이 부지 매입할 때 교육 청소년팀에서 매입한 걸로 아는데 밑에 보면 빨간색 삼각형 부분 이게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지가 보니까 이게 옆에 이게 건물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걸쳐 있는데 이 상태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이 부지는 매입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착수 보고 때도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매입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물이 되려고 하니까 약간 영향을 지금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매입에 대한 시도들을 해보고 가능하면 편입시키는 게 설계자로서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 안 될 경우에는 계단실을 조금 이동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경과를 좀 더 두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요거는 김 팀장님 지금 예. 어떤 일단 상태? 저도 그 후지 매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추가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고 만약에 뭐 공사 진행 과정 중에라도 편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되더라도 뭐 거기에 부조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미확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편입되더라도 뭐 외부 공간으로 쓸다고 정도는 생각을 하고 부조체는 처음부터 좀 반영을 해서 빠지는 걸로 반영을 해서 공간 계획을 좀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오늘 이후로 저희가 매입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안을 수정해서 팀장님께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우선은 매입이 안 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공간을 하나 정리를 해놓고 만일 중간에 이게 매입이 된다 그러면 원안으로 변경을 하는 걸로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렇게 매입 안 돼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아마 매입도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계단만 옮기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그 놀이터라든지 다른 그 컬럼 같은 것들이 몇 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번거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 그쪽은. 예. 지금 저희 생각은 보관은 우리 대지를 평면을 바로 놓고 보셨을 때 좌측에 지금 조금 대지에 대한 이격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가족센터에 있는 이 윙 자체를 좌측으로 조금 밀면서 그 계단실하고 그것이 빨간선에 걸리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층 부분에서 지금 오른쪽에 국민체육센터 쪽 우리 그 수영장에 있는 볼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브릿지 데크가 있는데 그 공간이 아마 그 브릿지 연결이 안 되는 걸로 분리를 해놓고 동선을 안쪽 그 우리 저 앞쪽으로 전면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연결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크게 지금 현재 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없는데 단지 저희가 이제 이 대지와 떨어져야 우리 사업부지와 대지와 떨어져야 되는 이격거리, 법적인 이격거리 뭐 대지 안의 공지 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를 지금 사실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네. 2층도 말씀드릴게요. 예, 전부 다 얘기하십시오. 그 2층이 자치 활동시 지금 숫자를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4개인데 숫자로 보면 5대가 있거든요. 하나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크기가 잘못된 건지. 맨 오른쪽에 자치 활동시 1, 2, 3, 4, 5대가 있는데 그렇죠. 예. 청소년 네. 자치 활동실 예. 5라고 저도 이게- 잘 안 보여. 자치 활동실 밑에가 예. 5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그림상을 보면 4개인데 5개인데 제가 하나를 못 찾는 건지. 저희들이 숫자를 수정하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건 4개가 맞네요. 네네네네. 바로 바꾸시면 되는 것 같고. 아, 네. 이 설계하기 전에 예전에 담당 팀장님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그 설계에 넣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던데 이 공간은 좀 어디로 배치가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간. 네, 원래 네. 그 기준 면적이 필수 면적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원래는 예, 그 시설 기준에는 인허가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아무래도 제 공간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원래 없는 공간을 지금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으로 묶어야 되는 부분이 따로 공간을 더 집어넣기는 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1층에 특성화 수련 활동장 여기 세 칸 맞죠? 3칸. 1층의 맨 상단에 네네네. 이게 공간이 3칸이면 이게 2개수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시설 기준에는 이 한 칸을 그걸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네. 그럼 이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간이라는 네, 게 네. 이거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이게
그 지금 경남 본회 18개 시군에 남의 군만 없어가지고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 청소년들을 이런 위해서. 네. 이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간 안에서 그 네. 공간을 좀 변경해서 쓰면 되는 거네요. 네, 그건 나중에 공간 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아까 뭐 줄일 수 있는 혹시나 이 청소년 아카데미 교실, 방과후 교실이 그 우리 2층에 사실은 청소년 수련관 휴게실로 되어 있는 큰 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홀 자체가 지금 자체 활동실 사이에 큰 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간헐적으로 쓰고 이렇게는 안 되는가요, 혹시나? 예. 아카데미 만약 공간이 그렇다면 이쪽에 뭐 수련은 스크린이라든지 휴게실이라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아까 1, 2, 3, 4, 5 네, 했는데 네, 거기를 아카데미 공간이라고 이름을 아카데미 붙인다든지 공간 이게- 뭐 활용을 한다든지 그거는 휴게실이라는 것은 되게 일반적인 이름이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인지를 정확하게 네. 좀 특수한 기능이면 그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 될 거고 특수한 기능이 아니고 그냥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름을 그거로 변경시켜줘도 저는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드려가지고 한번 그 설계상에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되어 있는 건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냥 추가로 건의하는 거라고. 예. 오건수 선생님, 이게 아마 저희도 이게 방과 후 아카데미 공간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뭐 기존 공간에다가 이런 이름을 뭐 요 공간을 이름 넣어주면 될 것 같으면 뭐 큰 어려움 없이 가장 보편적인 공간에다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거나 특수하게 무슨 시설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그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또 그 물품 보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위치가 되는 거예요? 네, 물품 보관 시설을 갖추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디 되어 있나요? 지금 물품 보관 시설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섹터에 어느 인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은 좀 몰라서 저희들이 각 일의 층별로 보면 여유 공간들이 지금 실명이 안 적힌 곳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청소년 수련관 휴게실에도 보면은 창고 옆에 빈실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통로가 있는데 뭐 그런 쪽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도 보면 좀 그런 실들이 있고요. 그래서 비품실처럼 이렇게 각 섹터마다 저희들이 조금 여유의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느 지소에 어떤 뭐 보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평면을 조정을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설물을 얼마만큼의 양으로 되게 보관을 하는지 이 물품 보관 시설이 우리 그냥 그 지하철역 같은 데 있는 그걸 말하는 거. 그래서 그런 그게 내용 없이 이름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뭐 부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관이 돼야 되는 부분이 네,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내용이 좀 나와야 적정한 위치와 규모. 그냥 물품 보관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물품 보관 혹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 저희가 뭐 락카 개념으로나 아니면 코인 락카 개념으로 본다면 뭐 공용의 부분이라든지 벽체에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매입형으로 뭐 좀 고려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한 예를 들어서 락카 기준으로 몇 개 정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뭐 규모 정도라도 대략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조금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한번 제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들어봐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게 여기 이용하러는 청소년들이 간단하게 제가 들고 온 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두는 아까 라카 같은 이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 행사나 뭐 다른 걸 하는 그런 물건들을 따로 보관해 줘야 되는 그런 보관실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는 위치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공간 안에서 뭐 유휴 공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복도나 뭐 이런 데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 성격이 너무 다양해서 한번 제가 보는. 좀 첨언을 하나 해드리면은요. 예. 만약에 락커 기준이면은 청소년 수련관에 휴게실이 있잖아요. 예, 휴게실이 애들이 모였다가 모두 각 공간으로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락커를 그 공간에다 두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 물품 보관실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그거를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본다면은 청소년 수련관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그 실내에다가 구획을 해서 물품 보관실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가 명확하면은 그걸 저희가 그걸 수정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예. 더 얘기하시면 많이 하십시오. 오늘 다 하셔야지. 생활문화센터. 예,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을 거기까지 하고 생활문화센터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희 생활문화센터 공간은 2층에 왼쪽에 있는 이 공간만이 존재하는 거 맞지?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다른 곳에서도 운영을 해보면 개인 연습은 거의 없거든요. 대체로 동아리 형태의 연습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현재 악기 연습실 1, 2, 3 되어 있는 공간 면적을 제가 각각의 면적들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벽체라든가 빼고 나면은 혼자 들어가서 연습할 공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들이 이렇게 3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구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면 여기 다목적 홀, 다목적 공간, 뭐 어울림 공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특성상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생활문화 활동을 보면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춘다든가 이런 형태를 했을 때 이 공간들이 전부 다 좀 방음이라고 합니까? 흡음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게 구획 가능한지, 그리고 뭐 이렇게 마루 공간이 혹시 여기에 존재를 하는지 그 전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연습실은 이게 주로 악기 연습실이죠. 그런가요? 오른쪽 개인 연습실. 여기 이제 보니까 악기 연습실로 이렇게 다 적혀 있더라고. 저희가 이렇게 악기 연습실을 단 건 아닌데 제목을. 그럼 요거는 네. 처음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그 선생님 결정만 있었던 건가요? 아마 그 세부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세부의 생활문화센터의 연습실 뭐 이런 기준들이 항목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악기로 추정하고 연습하는데 이제 악기라든지 뭐 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악기 연습실을 한 80제곱미터가 요구된 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홀 공간이 있었고 다목적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목적 홀이 이제 가장 큰 건데 아까 그 담당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다목적 홀에서는 예를 춤을 출 수도 있고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방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대한 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구가 될 경우에는 전부 충분히 시설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악기 연습실로 그냥 80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뭐 크게만 실을 전체 면적에 맞춰서 실을 구분해 놓고 여러 명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앙상블 뭐 두세 사람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규모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구획을 해뒀는데 이것도 사실은 운영상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악기를 좀 연습하는 건지 아니면 이 연습 자체가 뭐 조금 뭐랄까요 그 뭐 단체 연습이 필요한 건지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같이 아마 규정을 좀 해서 저희들이 실을 구획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생활문화센터 다목적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30평 정도가 됩니다. 30평 조금 넘는데 그 공간은 어느 기능도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열려진 공간의 성격이 아닐까 저희들이 그래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구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 모든 구체적으로 공간에 예, 일단은 후보면 방음 기능들은 좀 구체적으로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악기 연습도 대체로 요즘 보니까는 그룹 단위로 혼자 개별 연습이 아니고 동호회 단위로 이 연습들이 많으니까 동호회인들이 적어도 10명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뭐 3명, 4명으로 끝나버리면은 10명 공간에 3명, 4명은 들어갈 수 있지만은 3명, 4명 공간에 10명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하려면은 이 공간들이 악기 연습 실력이 9에 80제곱미터 되어 있는 거를 이 세 칸으로 나눠버리면 안 좋으니까 여기는 뭐 개인 공간 하나를 좀 작은 걸 하나 두고 한 공간은 좀 합쳐가지고 한 좀 더 다른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뭐 가벽으로 하든 허범이 가능하면 허범이나 방음이 가능하면 농구학교에 여기 다목적 공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뭐 다목적홀도 그렇고 허범 공간으로만 해주면 허범 방음 공간으로 해준다면 뭐 그게 이제 노래를 불러도 되고 또 뭐 악기 연습도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고 어울림 공간 같은 경우는 이게 실내 공간입니까 야외 공간입니까? 실내 공간인가? 실내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쪽 바깥쪽으로는 뭐 창도 없고 없는 것 같아서 창은 이쪽으로 다 열려 있죠. 지금 남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오늘 도면에는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남쪽으로 어쨌든 그 창이 다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문도 지금 현재 다목적 그 공간하고 어울림 공간 이런 것들은 다 방음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문을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지금 도면에는 수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되어 있고 악기 연습실도 지금 보시는 도면에 3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2개로 구성을 해서 작은 거 2~3명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과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구획을 해놨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뭐 의논을 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요것도 지금 운영을 이제 되게 어떤 형태로 할 건지가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간의 크기나 구획들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악기 연습실이 3개가 되어 있는데 뭐 개인이 뭐 한 명, 2~3명 정도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하고 2개를 합쳐가지고 조금 더 큰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로 뭐 2개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목적 그때 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체가 다 허범이나 뭐 이게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목적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좀 더 이 방음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주면 또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그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뭐 예산 문제고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할 때 되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얼마만큼 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를 좀 설계하는 팀에 좀 제공을 해 주시면 그런 거기에 허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한 곳에 거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여러 팀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와서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은 한 곳에서 쓰고 또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또 옆에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지금 물론 이제 시설이 다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게 지금 이제 비용하고 다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개인보다는 그룹 단위의 이용이 많거든요. 그룹 단위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자그마한 공간보다는 오히려 큰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큰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악기도 말하는 뭐 현악기 위주보다는 뭐 장구라든가 큰 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여러 명이 10명 이상 20명도 많이 공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다목적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도 했으면 좋겠고 다목적 홀 같은 경우라면 여기는 허범이 된다면 합창 같은 경우도 또 전체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뭐 그리고 물품을 보관을 하게 되더라고요. 악기 같은 경우는
기타든지 뭐 장구라든지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생활문화재 다른데 타 지역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악기 보관 같은 경우는 비용을 내서 보관을 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관을 하기에 무료 보관을 하면은 선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우리도 밴드 연습실이 하나 있는데 공간이 작으니까 모여서 연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공간이 좀 클 예, 필요가 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예, 지금 우리가 기존 도면에 보면은 이제 다목적 홀과 다목적 공간, 올림 공간 요 세 개가 큰 게 있고, 악기 연습실 작게 돼 있었는데, 악기 연습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한 2개 정도로 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각각의 공간들이 어쨌든 생활문화센터로서 다 오시면은 활동들을 다 다양하게 뭐 그때그때 이래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3개가 다 방음이 돼야 되겠다. 내지는 2개는 방음이 되고 1개 정도는 뭐나 강연용 정도의 일반 정도 실외였던 그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에도 좀 영향을 미치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봐서는 한 군데 같은 데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든가 좀 이렇게 정적인 소음이 안 나는 공간 정도 1개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뭐 어울림 공간을 하든 이런 공간에는 하고 이제 댄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춤을 춘다든가 하는 공간은 다목적 홀 쪽으로 가야 되니까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은 생활문화센터 어울림 공간 정도는 이제 일반 강의, 이렇게 일반 수업을 받는다든가 본인들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공간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큰 공간 2개는 악기 연습실 외에도 큰 공간 2개는 흡음이나 방음 공간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 적용해 가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한 공간을 제외하면 전부 방음 허브을 다 해야 돼서 네, 네, 그렇게. 이거는 작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건 이게 아마 엄청난 뭐 비용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음 관련된 시설들이 글쎄요. 많이 들어가다 보면 어차피 예산은 초과가 될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은 각각 이제 면적마다 조금씩 따로따로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각 부서들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여기에 층에 보면 이게 청소년 수련 쪽 공간하고 생활문화센터 공간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부분이 좀 길게 걸어가고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자체활동장이 뭘 하는 공간인지 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뭐 청소년이든 다 여기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청소년 자체활동장은 그게 제한이 될 건지 아니면은 두루두루 쓰면은 한쪽에 그게 있으면 한쪽에는 안 해도 되니까 제한입니다. 제한이지. 법적 시설 기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별도로 공간 분리가 돼야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돼 있어서 일단 구분이 되는데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부서가 안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굳이 청소년 대회 이쪽에서 쓰고 그 외에 일반인은 뭐 왼쪽에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구분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시설들을 허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해주면 뭐 좋겠죠. 일반 시설에서도 그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되어가지고 공유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렵게 빼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까지 모두 다 이런 허브이나 이런 장치들 다 하다 보면 전체 예산이 상당히 오버할 가능성이 있고 그 예산을 추가 확보를 이렇게 군비로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필요한 곳은 뭐 어쨌든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소리가 많이 나고 옆에 방해되는 이런 것으로서 되게 문화활동을 하는 건지 되게 우리가 문화시설 같은 데 보면 뭐 그림도 그리고 창작 활동도 하고 뭐 이제 도자기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데는 거의 허범이나 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요즘 보면 모여가지고 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옆에 좀 소음이 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일지 실제로 허범 뭐 이런 것들 상 같은 걸 해버리면
사실 그 자체에서도 돈 밖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꽉 네. 밀폐 공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하셔가지고 시설 수준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를 일단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그 안에 하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악기 연습실 같은 거는 좀 가능한 조금 공간을 키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악기 이런 거보다는 주로 뭐 장구나 뭐 이런 거 연습을 하는 뭐 그런 것으로서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성격을 좀 분명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예, 아니, 저희는 그 생활문화센터 사랑방이라는 게 혹시 필수 시설이죠? 아니면 그냥 여기 뭐 쉼터 같은 개념인지 그냥 빈 방을 필요한 것만 넣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설이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네. 요구하지 않은 시설을 일부러 아마 설계자들이 넣어줄 만큼의 이 공간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서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게 그 지침 처음에 우리 공모전 할 때 보면 사랑방 이래가지고 한 15평 정도 이 항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사랑방하고 앞에 그 테라스하고 해서 편하게 이제 좀 이렇게 전화 들고 이야기도 담수도 나누는 이런 공간 내지는 뭐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런 공간들이 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사실은 만들어 놨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뭐 이거는 아까 뭐 별 그 시설은 없어도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여기 있는 시설들은 설계자들이 임의로 생각해서 추가로 이렇게 넣을 만큼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네. 앞에 다 있었을 시설일 겁니다. 저희도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지를 않아서 예, 그건 그렇게 그러면 이해하고 그럼 체육 시설 당초 도면을 보니까 그 동선도 그렇고 많이 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지하 1층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요즘에 저희 중세대는 없긴 한데 엘리베이터를 요즘 많이 타고 있거든요. 무거운 그 물건이라든지 이동 많이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장비만 입고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대형 장비들을 수리라든지 하게 되면 장비만 입고는 꼭 있어야 되는 상황 같고 또 동선 부분은 저희가 다시 우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동선이 최대한 이제 운영하는 좋게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보고 동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여기 엘리베이터가 좀 있나요? 저희들이 지하에 그 엘리베이터 당초에 그 발전기실하고 방제실 쪽으로 그 삐뚤만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합으로 연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 쪽에도 이 엘리베이터가 좀 큰 용으로 화물용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좀 움직이면 어떻게 했느냐 얘기를 하니까 실제 수영장이나 기계실, 뭐 전기실에 뭐 펌프라든지 이런 게 10년에 한 번을 갈더라도 장비 반입구 문제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장비 반입구 통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에는 기계 쪽과 협의를 해서 지금 반영은 좀 해놓은 상태고 나중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부 지하 1층까지 그 엘리베이터 하나가 연장되는 거는 지금 그 기존에 우리 아까 그 가족센터 있는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수도 있고 주요 로비에 있는 쪽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가족센터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주요 로비에서 하나 정도 내려가는 게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조금 운영상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 그 어린이 유아풀이 있거든요. 유아풀이 있는데 저희도 공채사에 하다 보니까 모양을 예쁘게 한다고 원형으로 하고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또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애들 어차피 그 안에서 강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보통 수영장 안에서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이게 발생하는 거를 이제 안전요원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감지탑이 있긴 하지만은 안전요원 이 강사실을 지금 유아풀 옆으로 그쪽에서 좀 옮기고 실시라고 위치를 바꿔 하고 그 안전요원실 이쪽으로는 창고가 지금 그 물품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창고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염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녹이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런 금속 자재 부분은 쓸 때 녹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자재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속은 아닌데 저기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체육관이 저희 체육관 운영을 하다 보면은 높이 때문에 뭐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하게 되면 높이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높이를 한 10m 정도 해서 조명이 내려가다 9m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는 정도 됐으면 아마 이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 활동장은 1층하고 2층에 다른 시설이 있는데 체육 활동장은 청소년 수련관 쪽 예, 시설 아닌가요? 네, 청소년 수련관 쪽 시설인데 이 운동하는 네. 분 있나요? 어디 야외 체육 활동장 아니, 말이에요. 청소- 활동장. 몇 체육 층에 몇 활동장. 층에? 다목적실은 3층에 있는 1층인데 3층에 있는 다목적실 체육시설. 체육 활동장, 야외 체육 활동장. 이거 이 하나는 실내고 하나는 실내고 이거는 그렇거든요. 이건 있어야 되는 건데. 체육관. 너무 낮다고. 그게 체육관. 면적이 부족해서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필수시설이니까 그거 하고 남는 게 문제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네. 그거 밖에 들어갔어요. 혹시나 이건 누군지 알았어요. 수영장 수영장. 그리고 전체적인 수영장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린이 풀장의 모양이 아무래도 이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들이 안에서 실내에 있으면서도 밖을 볼 수 있도록 좀 앞쪽으로 해서 뭐 필요하면 뭐 유리창이나 이런 걸 해서 밖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모르겠으면 설계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풀장 이거 정리하고 이러면 뭐 약간 스페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창고를 아마 물품들 그 수영의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넣어야 되는 공간들 그거는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또 어린이나 뭐 장애인에게 특화되는 그런 풀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합의가 된 건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애초에 이제 이거를 뭐 바로 인근에 수영장이랑 헬스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주민들이라든지 똑같은 걸 옆에 또 짓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초반에 사실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게 좀 허락이 된다면 뭐 한 레인 정도는 좀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뭐 그런 설비도 있다고 하고 장애인들도 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헬스장도 사실 이제 기구 차이겠죠. 조금 이제 재활이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뭐 특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기존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좀 차별성 줄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뭐 저희 내부적으로 좀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또 예산 범위에서도 또 뭐 결정돼야 될 부분이라서 그거는 또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되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공간상의 문제는 아니고 설비라든지 뭐 이런 상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또 내부 그 운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공간을 검토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좀 가능한 더 빠르게 해서 설계 다 지장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한 개만 더. 네. 저희가 옛날에 제가 수영장 설계를 그때 할 때도 그 정수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이게 오존 살균기라고 보통 이게 수영장에 대해 많이 넣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컨트롤을 웬만하게 하셔가지고 빼고 일반 염소 살균기로 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기술적인 부분 같은데 요즘 오존 살균기를 거의 안 쓴다고 그러고 염소 살균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수시설 이 내부 검토하실 때 한번 참고로 검토를 해주시면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관리 뭐 곧 아마 입찰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일반 시설보다 수영장이 가장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 그 감리를 가장 그 기준으로 두고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이번 달이든 가장 빨리 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이야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미 그 면접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아마 곧 그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선정되면 아마 이런 기술적인 부분 같이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은 함께 할까요? 예. 저는 저번에 건축가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셨는데 활동실에 대해서 저희들 좀 별도로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돌봄센터 1층에 다 함께 이 건물 SOC 그 국화가 건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영유아에서 어른까지 사용하는 시설이라 출입문이나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저는 좀 그 아동한테도 맞게끔 조금 낮게 에멘대랑 화장실, 남자 변기, 유아용 이렇게 한 칸씩 조금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아동실 출입문 여닫인가 뭐 그거는 잘 자동문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동들이 편리하게 자유롭게 이럴 수 있도록 좀 높이를 낮춰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리실하고 사무실하고 좀 위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입구에서 애들이 오는 모습을 사무실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리실에 싱크대가 설치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저희들이 설치 기준의 방염 어떻게 뭐 저희들이 커튼을 할지 뭐 타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커튼이나 뭐 그런 걸 할 때는 방염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설치 기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저희들이 24명 일시동까지 돌보미까지 24명 기준인데 저희들이 사물함이 한 25개가 필요하고 그 위에 뭐 책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책장이 필요한데 저희 그림을 그때 담당자한테 보내드렸는데 설치할 때 그게 한꺼번에 되면 좋겠고 만약에 별도로 할 시는 저희들이 건물을 조금 벽을 훼손할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때 의견 주신 대로 저희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조리실과 사무실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출입문이나 각종 버튼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동 기준에 맞춰서 이 구간은 특별히 세심하게 설계 스펙으로 다 지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구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뭐 싱크대라든지 뭐 사물함 25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뭐 그걸 공공사에 포함해도 된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또 우리 담당 주무님하고 저희들이 교신한 결과 그 예산 관계가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위에서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반영을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로 추후에 구매를 하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방향은 어차피 지어놓고 붙박이나 이런 걸 새로 하면서 또 뜯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 집기들을 제외한 붙박이로 들어가는 것들은 최대한 좀 의견을 주시면 선 반영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차피 이동식 집기로는 넣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아마 2023년 당초 예산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도에 확보를 하시면 이제 준공 단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필요한 아까 사물함이라든지 어떤 뭐 붙박이라든지 뭐 커튼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설계 시에 좀 반영을 최대한 하고 나중에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료를 최대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활동실에 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것도 있고. 문이 이 대낮이니까 가운데 문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열려져 있어 하나 공간이네요. 애들이 이게 지금 출입구가 이쪽이고 이건 지금 접이식이거든요. 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 열 수도 아, 있고 여기가 저기 저기가 여기 아니고. 아니, 그거는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이쪽은 지금 출입구가 이쪽이 출입구인가? 지금 이게 창호가 표현이 정확히 안 돼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이게 출입구라고 여기서 마주 보면 그래요? 이층도 여기가 알겠습니다. 아, 출입구가 제가 잘못 봤네. 잠깐만. 있거든요. 제가 그래. 화장스러운 게 그래서 출입구가 여기 여기라서 활동 여기도 그 돌봄의 출입구 맞겠네. 들어오면서 손 씻고 들어가는 거. 출입구가 그게 그 오른쪽에 계단실 있는 쪽에 있는 게 출입구인가요? 계단실 앞에 그 광장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네. 앞에 전시점 세면기가 있고 최종적인 수정한 도면을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보면 그 사무실이 이제 그 들어오는 문 쪽에 맞춰 가지고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예. 애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리시라고서 예, 그거는 나중에 뭐 크게 그 큰 게 아니어서 제가 보기엔 나중에 뭐 위치만 바꾸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도면 한번 다시 보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출입구를 좀 착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입구고 화장실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도면이 조금 더 이렇게 조정된 도면이 오면 구체적으로 보고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큰 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또 작은 도서관 2층 평균 보면 그 다른 데 보면 작은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데스크 모양이 있고 옆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 그 공간이 좀 크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네. 저 2층의 작은 도서관에 카운트 데스크 앞에 있는 그 발코니 같이 네. 이렇게 좀 빠져나온 조그만 공간 있죠.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공간은 약간 전실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수익을 자유롭게 이제 그럼 수립이 이쪽으로 되네. 하고 뭐 지금 이제 신발을 넣은 도서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발 뽑고 하는 현관의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출입이 되어 있는 거는 화장실이니까 네. 일반인도 쓸 수 있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 약간 두 개의 어떤 체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그림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작은 도서관은 인테리어가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운영을 할 때 저희가 PC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기계도 대출 반납기나 또 알아서 자가로 대출 반납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랜선하고 그리고 그 코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빼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도서관 할 때 보면 충분히 안 빼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예. 곤란할 때가 있으니까 좀 예, 이건 정식 이거는 부분인데 설비하면서 요즘 뭐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뭐 랜 시설이나 이런 그런 관련된 설비를 좀 충분하게 이제 배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여기 규모는 작지만 애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책상 의자 정도 놓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애들이 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다양하게 체험과 이 독서를 같이 겸할 수 있는 형태가 좀 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 안에 내부적인 인테리어 설계가 좀 같이 진행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추가로 나중에 따로 공사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좀 여기를 조금 더 애초 계획부터 좀 이런 뭐 공간으로 계획.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공모도 사실 해가지고 뭐 다양한 안대를 받아봤는데 뭐 그렇게 뭐 그 아니 뭐 좀 쓸모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도 좀 저희가 공유를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도서 검색이라든지 대출 뭐 반납기라든지 이런 그 장비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안에 전면 구성을 화장실뿐만 아니라 출입 이것이 하나의 뭐 북카페처럼 조금 그렇게 해서 안에서 책에 관련된 걸 그거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공간으로 인테리어 개념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가족센터. 가족센터가 추가로 또 하신 아, 말씀. 네. 아, 가족센터는 저번에 이야기를 공유주방 혹시 가족센터 소통 공간 안에 공유주방 같은 개념의 그런 저희 지침. 아이하고 부모와 같이 하는 요리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여성들이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면서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센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반영이 가능한지 설계사에 여쭤봤더니 설계사 쪽에서는 이제 주간 부서하고 우리 SOC에 들어가는 다른 부서하고 전부 다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이 소통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없었으면 사실은 저희가 다른 내부적인 카페라든지 그 외 다른 이제 편의시설들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가족센터 쪽에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본인들이 이제 만드셔가지고 로비 쪽에 붙여주면 뭐 다양하게 이제 카페처럼 이제 쓸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다른 이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걸로 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비 옆에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일단은 뭐 저희 생각에는 이제 뭐 자율적으로 차를 좀 타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앉아서 차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좀 들어가고 또 이제 간단한 좀 주방 형태는 좀 들어가서 이게 또 프로그램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주시면 이제 요 안에서 뭐 과하지 않은 정도의 조금 설비는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활동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앉아서 좀 쉴 수도 있고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자판기 같은 것도 조금 들어가고 하면 제가 별도의 카페나 편의 시설들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이 정도는 할 예정이니까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제가 어쨌든 이것도 또 뭐 계속 다 들어가는 게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뭐 과하게 많이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뭐 요즘 보면 공유 공간 형태로 다양하게 지금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공간 안에서 어느 기능까지 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부서나 다른 데 또 물론 여기에 이제 가족 센터를 하지만 그런 것과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화센터, 문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이럴 때도 요즘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뭐 차도 뭐 이렇게 자기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이란 것도 그 뭘 할 거냐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설비를 처음부터 완전히 갖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기기를 갖다 놓고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요 안에서 어떤 것까지 하려고 하는가를 먼저 정하고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를 한번 검토한 상태에서 설계하는 그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부터 또 뭐 제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우리 가족센터 소통 공간에 대해서 지난번 자문 의견 때도 좀 있었던 이야기고 한데 사실은 이게 조금 약간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첫째로 이제 우리가 생활 SOC가 복합화되면서 건물 전체 로비 공간으로 이것을 같이 활용하면서 건물 전체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다 뭐 로비에 있는 좋은 카페처럼 이렇게 개방된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자는 개념의 지지로 공모전은 된 것 같은데 가족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은 보면 뭐 사실은 조금 구획대가 우리들만의 어떤 교육도 하고 가족 간의 친교도 다지는 어떤 이런 공간을 조금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조금 이게 서로가 조금 뭐 조율하기가 조금 딱 매칭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여러 대안을 조금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곳에 가족센터에서 쓰는 뭐 예를 들어 유리부스를 만든다든지 전용 카페를 만든다든지 공유 주방을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게 건물 전체의 로비로서의 성격을 조금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절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로비에 속해 있는 이 넓은 공간들은 가능하면 오픈형 카페 공간처럼 해주고 주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픈형 카페에서 이렇게 뭐 주방에 바가 있다든지 약간 요즘 공유 주방들이 하는 그런 개념들로 정도의 구성은 뭐 원만하게 그래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만약에 가족센터 쪽에서 말 그대로 엄마와 아이들 가족이 들어가서 요리를 뭐 해보거나 뭐 테스트 해보거나 뭐 이런 때 한다면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실이 구획되어야 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불가피하게 어쨌든 공동묘가 나눈 터라고 되어 있는 우리 앞쪽 그쪽에 조금 이렇게 체육관의 탈의실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꺾인 공간 쪽에 일부 조그만 뭐 유리부스를 줘서 안에서 독립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지만 이 요구가 충족될 것으로 사실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건축적인 공간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까지조차도 전체가 로비로서 큰 역할로서 이게 안에 가구 레이아웃이라든지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공동묘가 나눔터 들어오는 입구까지 전체가 하나의 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실로 자꾸 쪼개지니까 조금 공간이 이렇게 좀 멋진 공간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들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센터 쪽에서 과연 꼭 이렇게 실이 좀 구획되어서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 게 무엇이며 그거는 해방형으로 다 되는 건 무엇이며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어차피 가족센터 워크숍에 그 이제 점검 회의도 저희가 직접 갔었고 이 사실 로비 옆에 공간은 가장 누구나 탐내는 자리거든요. 누구나 바로 로비 옆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 소통 공간을 로비 옆에 저희가 뒀던 이유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 전제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절대 구획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뭐 엄마나 요리 프로그램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그 시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상으로 좀 가변적으로 한두 번 정도 가끔씩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의미인 거지 상시적으로는 사실 로비에 붙어 있는 이런 공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다만 이제 뭐 시를 계속 구획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건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 공간이지만 뭐 이제 이런 바 형태라든지 그런 설비가 좀 들어가는 것 정도 과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간적으로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사님 생각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만약에 첫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계속 뭔가 우리만의 점유 공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그거는 다시 재고해 볼 생각까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사실 주는 측에서는 돈을 이렇게 주는 측에서는 자기네들 필요한 것들을 무조건 확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간들을 쓰다 보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기능들을 조금 더 이렇게 후순위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또 이상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기능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서 좋은 모습을 갖춘 상태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최대한 그 안에서 소화시켜내는 뭐 이런 그런 그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러려 하다 보면 조금 이게 해결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뭐 다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모든 건물들 중에서 들어가는 로비나 이런 공간들은 요즘 정말 공유 공간화 되어 가지고 그냥 뭐 오픈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쉬고 이 건물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크게 주는 이런 이 건물의 어떤 질을 높이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이 고민을 좀 더 해서 서로 금방 그 설계 특히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아마 이게
이 염두에 두고 구획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충분히 그 해야 되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뭐 완전히 무시하자 이런 뜻은 아니니까 그런 기능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해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좀 지혜를 모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기능은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제시를 해주시면 그거를 좀 소프트하게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 저희는 그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오픈형 주방이 이제 여기 공유 로비 공간에 어울릴 만한 저희들 개방적인 카페 같은 것들은 저희가 조금 모델링을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네.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한번 해야 될 사항들 한번 이야기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 1층부터 좀 봐주시면 아까 뭐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 위한 접근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이미 고려를 하고 계시고 엘리베이터도 한 개 정도는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했고 저번에 이제 저희가 그 수영장에 한번 또 현장을 또 다른 데 가봤을 때 그쪽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설비실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제 그 설비를 계속 봐야 되는 부스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스 같은 것도 안에 하나를 좀 이렇게 설비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부스 하나 정도를 좀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고 1층으로 올라가서 내부적인 이런 이야기 많이 이제 바로 건너편은 주차장이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교차로 사이 중간 정도에 이제 보안시설 횡단보도 정도를 지금 도시개발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주차장 설치한 부사하고도 이쪽으로 동선이 유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이제 조금 인근에 있는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조금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을 완전히 하진 않더라도 한 레인 정도 그리고 헬스장의 좀 일부 기구 정도라도 조금 이제 여기는 어린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재활 관련된 부분들이 좀 특성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범위내에서 좀 가능하다라면 이제 지원학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이제 너무 똑같은 게 자꾸 들어가지 않느냐는 여론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 식취력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거든요. 에너지 할도가 지금 저희 기준이 30%인데 40% 이상으로 기준이 되는 걸 조건으로 식취력을 추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두셔가지고 설계 진행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층 또 하시면 뭐 다른 이야기 뭐 아까 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드렸고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추진 진행상으로 봤을 때 좀 달라질 수 있지만 2023년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뭐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당초 예산 정도 뭐 또 추가로 진행되면서 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이제 그 필요한 이제 여기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필요한 집기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뭐 좀 아직 먼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층 부분에 보면 지금 이제 체육시설의 다목적실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제 요 다목적실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체육진흥과와 같이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이제 영유아 시설이다 보니까 키즈 카페가 좀 하나 번듯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부분이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 공간에 이제 뭐 다른 체육 활동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이제 뭐 그냥 뭐 무료를 이용하든 입장료를 좀 받든 키즈 카페 같은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체육진흥과하고도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전체 3층에 SOC 총괄 사무실을 넣었는데 일단 뭐 센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뭐 건축물에 총괄 사무실을 넣은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말고는. 근데 6개 팀이 각자 전용 공간에 대한 것들은 유지 관리를 뭐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지만
전체 공용 공간이라든지 전체 건물에 대한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지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 작년부터 계속 고민해 왔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하나의 팀이 여기 상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여기가 운영이 되다고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들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조율도 해야 되고 시설물 유지 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 청소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이건 또 조직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건설사업관리 그 관리단이 뭐 아마 빠르면 이달에도 이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뭐 설계사무하고도 미팅을 하겠지만 오늘 같은 자리를 뭐 오늘 한두 번 끝날 게 아니라 또 진행 과정에서 또 한두 번 더 진행이 돼야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진행돼야 될 것이고 또 따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 전체에 의해서 이야기하기 또 양이 너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수시로 또 설계사무소하고 좀 직접 또 소통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전달된 내용들이 좀 지압이 되면 또 저희 쪽으로도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전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오늘 각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사실은 저희가 좀 작은 도면을 보니까 조금 서로가 이제 좀 잘 해독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관련 부서별로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도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관련 부서를 저희 사무실에서 개별로 전화를 드려서 수차례 개별 연락을 좀 하고 정리되는 대로 우리 주간 부서에 넘겨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 연락을 뭐 다음 주에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좀 자주 송부하고 설명도 할 테니까 그때까지 뭐 각 부서에서 오늘 나왔던 안건에 대한 또 입장도 좀 저희들한테 밝혀주시고 또 요구사항들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그래도 여러 부서들이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공유되는 이런 게 경험이 많지 않고 또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뭐 설계자의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설계가 돼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공간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부서들도 굉장히 크게 뭐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부분적으로 이렇게 요구되는 사안들이라서 아마 설계하시는 쪽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건축팀장도 이게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있어서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내부 공간들은 다 좋은데 이제 인면이라든지 전체적인 건축물로서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아마 남의 읍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건물이 될 텐데 이 건물로서의 어떤 그런 외관적 모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이게 관리 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또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또 조율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해 군에 있는 이런 여러 사시는 분들의 여건을 봤을 때 아까 키즈 카페도 있었고 또 요구도가 높은 것들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또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아마 지금까지 이런 건물들보다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그 방향에서 자유롭게 진출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물이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행정에서는 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건물일 수도 있어서 그런 그 주변하고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이제 그 남해군의 공공건축가 분들이 건축하고 조경 공공 디자인에서 한 8분 계신데 저희가 큰 건물들은 이제 같이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전체 내용들이 조금 이쪽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 한번 공공건축가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서 또 마무리하는데 조금 서로 도움이 되도록 뭐 저희가 뭐 컨트롤하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하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이용재 건축사님 뭐 하실 말씀? 네.
좀 더 해주십시오.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지금 제가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이게 일정 부분 문제에 있어가지고 BF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가 지금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끝이 안 난 상태거든요.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의가 열리지도 않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적체되어 있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BF가 굉장히 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것도 공간이 굉장히 큰 공간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이걸 끝나야지 착공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다른 프로젝트도 보면 투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공사 발주는 진행이 되고, 그리고 BF가 나오면은 그래서 대응을 해서 설계 변경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2023년도에 그 준공 예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마 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 복병이 중간중간 있는지 네. 네. 그러니까 예, 오신일 건축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말씀 또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뭐 오늘 사실은 한 몇 주간 좀 답답했는데 오늘 많은 내용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운 회의 시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까 우리 총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저희 사무실이 지금 모형 작업과 외부 모델링 작업을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어서 적정하게 이제 평면이 정리가 되고 외부가 정리될 때쯤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것 위주로도 또 전부 우리 공공건축가들의 의견과 그리고 내부적인 의견 이런 것들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기타 지자체보다 사실 남해에서 저희들을 대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뿌듯하고, 그리고 일도 지금 많이 수월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혹시 저희가 조금 하면서 미흡하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대로 또 보완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던 말에서 예. 자, 예, 수고하셨어요. 네. 경관학교에서는 1시 어차피 이게 쓰는 공간이니까 저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지. 여기